네, 안녕하세요. 현숙경입니다. 네. 저는 이제 특별히 보건, 그 개정 교육과정 보건 부분에 성과 건강이 3단원이거든요. 3단원에 대한 이제 문제점, 그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UN 그 문서들하고 연관성, 어떻게 지금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얘네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UN을 언급을 하는데 그 UN의 실체를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성과 건강 단원을 보시면은 이제 성교육은 두 가지 종류죠. 세이프 섹스 교육과 절제 교육.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들이 절제를 하고 책임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조절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이제 세이프 섹스 성은 즐기되 안전하게 즐겨라 하는 게 이들의 기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을 권리와 선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임하고 성병 예방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들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언급이 되죠. 이런 다양한 성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언급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젠더라는 용어는 써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섹슈얼리티, 성 재생산 건강 권리, 우리도 모호했던 용어를 이제 요번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의미를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그리고 성 건강. 이 용어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실제 다 유엔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고 그것들이 다 지금 보건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성과 건강 단원에 지필진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이후 성교육 표준안과 포괄적 성교육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 간의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으므로 아는 거죠. 2015년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솔직히 상당한 부분이 세이프 섹스 교육으로 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뒤늦게 학부모들이 이제 반대를 외쳤지만 이미 뭐 된 교육 과정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필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학부모들의 저항을 알고 있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양층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담겠다. 그래서 보시면 그 성과 건강 단원의 용어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굉장히 모호한 반면에 나머지 그 건강, 보건 그 단어는요 비판적으로 결정한다. 아니 굉장히 올바른 판단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균형 있게 탐색, 정말 균형 있는 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균형 있게 탐색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결정이잖아요. 자율적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 이것은 철저히 세이프 섹스 교육에 기반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균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어가, 그런 균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격의 그런 단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안전하고 행복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어떤 게 행복한 건지, 하는 게 행복하면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세이프 섹스 교육과 우리가 얘기하는 절제 교육은 절대 균형이 불가한 개념이다. 이것을 겉으로 그럴듯하게 균형 있게라고 이제 그런 용어만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저하게 세이프 섹스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계속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굉장히 항상 이제 문제로 삼는 그 젠더 용어는 생물학적인 성을 배제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됐다라는 게 생물학적인 성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포스트 모던한 개념이에요. 포스트 모던은 실제 보여지는 것, 진리 그런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양하게 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 개념에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성 경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젠더라고 이들은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용어가 원래는 학계에서만 사용이 되는 용어였고,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UN 국제문서에 정책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95년도 세계 4차 여성대회, 철저한 태미들이 장악한 그 대회에서 젠더 용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사용되도록 이제 권고를 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북미가 아닌 북미 뭐 유럽이 아닌 비서구권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나 이슬람권 생명과 가정을 중시하는 그 나라에서들은 젠더라는 용어를 이때 와서 처음 들은 거거든요. 섹스는 알지만 젠더는 모르겠다. 세계 인권 선언 48년도에 만들어진 그 선언에 보면은 섹스라고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젠더라는 용어가 등장하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밀어붙인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용어 섹슈얼리티. 아까 전에 지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영어잖아요. 국어 제대로 된 국어 교과서에 국어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섹슈얼리티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냐? 결국은 생물학적인 성, 젠더, 그 정체성 그거를 포함한 성적인 모든 에로티시즘, 성행위, 난잡한 그런 성행위를 다 아우르는 그 용어가 바로 섹슈얼리티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WHO의 그 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 그 책에도 나오지만 얘네들도 이게 워킹 데피니션이다. 이게 파이널 데피니션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전제로 깔고 이거는 WHO의 공식 그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섹슈얼리티를 정의를 내리는데 문제는 모든 다른 국제 문서는 이 WHO의 정의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보건교육과정 시안에서도 이 섹슈얼리티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 건강 문제도 굉장히 위험한 용어도 굉장히 위험한 용어인데요. 이것은 성관계,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성관계의 긍정적인 접근, 어떤 제약이나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성 건강은 자유롭게 성행위를 누릴 수 있는 자유다, 이제 가능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WHO에서 그 2015년 이 책자 Sexual Health, Human Rights and the Law에서 보면요, 제약이나 차별받지 말아야 할 주체를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하죠. HIV 양성애자, 동성애자, 청소년, 매춘부, 트랜스젠더, 간성인 이들조차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행위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 건강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네, 이게 이미 95년도에 공식 용어로 이제 등장한 건데 그 아까 전에 계속 언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유엔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무대는요 철저하게 언어를 굉장히 모호하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모든 국가들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뭐라 그러죠? 과반수가 아닙니다. 과반수가 아니라요, 모든 국가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게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그들의 기본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 건강, 권리, 할지 말지의 선택, 그거를 권리로 둔다. 거기에 다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때 회의 때 94년도에 재생산권이라는 용어가 들어왔을 때 모든 나라들이 그래, 할지 말지 권리, 그거 좋다.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이제 카톨릭 국가. 그러면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도 남아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 포함한 게 이제 인권이 된 굉장히 위험한 대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대회는 그냥 문서는 그냥 거기서 밀어붙인 문서지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교과서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논의됐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저항을 했던 국가들이 상당히 많고 갈수록 더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합의를 했던 국가들도 나중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국가들끼리 모여서 지금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유엔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용어들이 교과서에 등장한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이프 섹스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결국은 60년대 비판 이론 등장과 68 혁명, 그리고 여성 해방 운동, 이게 다 한데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피임약도 출시가 그때 됐고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성 해방이 완전 사회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 문란함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났고, 당연히 이제 낙태나 이제 성병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80년대에는 미국에서 에이즈의 위기를 선포를 합니다.
에이즈가 너무나도 확산이 돼서 결국은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확산이 80년대에 일어나면서 굉장히 심각성을 미국에서 느끼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세이프 섹스 교육입니다.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되 안전하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했는데 이제 이 당시는 그냥 지역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90년대에 비로소 이게 국제 무대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한데 모은 거죠. 이제 국제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북미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이 90년대 회의를 열면서 이제 완전히 그 논의를 걔네들 그쪽으로 권리 중심의 이제 교육으로 이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보시면은요, 국제 인구 개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산화 제한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이거는 이제 통제로 가지 말자. 국가적인 뭐 차원에서 이거를 통제하지 말고 하나의 그냥 결정으로 두자. 개인들이 할지 말지를 개인한테 두자. 그게 먹혔다는 거죠. 그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재생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통제에 너무나도 이제 시달렸고 이제 인구가 줄었으니까 그래 알아서 두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때부터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도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공식 문서에. 그래서 그 교황청에서 이거 동성혼 여지가 있다라고 실제 지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교육 필요하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95년도 4차 세계 여성 대회는 재생산권에다가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를 다 포함해서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고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그 안에는 할지 말지, 그렇죠, 낙태를 할지 말지의 권리까지를 포함하지만 실제 이 재생산권을 사용하는 모든 국제 문서는요,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다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겁니다. 진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어떤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젠더 용어가 공식 채택이 됐고 아직까지도 이 젠더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저항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솔직히 반대하는 국가들이 더 많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도 계속 이제 말씀이 계속 나왔지만 보건교육과정에 참고 자료를 다음과 같은 국제 문서를 참고했다. WHO,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CRC, 그게 아동권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당연히 포괄적 성교육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 문서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여기 지금 시안에도 그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재생산 건강 권리 가르칠 것이고 다음과 같은 문서를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 네, 근데 한번 보시면은요, 유네스코 이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유네스코만 쓴 게 아닙니다. 유네스코 혼자 쓴 게 아니라요, 얘네들 대표로 출간을 한 거고요. 공동 편집을 제작을 한, 후원을 한 단체를 보시면은요, UNAIDS, UNFPA, 유니세프, UN Women, 그리고 WHO, 그리고 UNCRC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만 상대로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WHO에서는요, 네, 청소년들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의 동의 없이, 네, 사생활과 비밀 유지를 보장을 해줘라. 그게 아동의 권리다라고 WHO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NAIDS, 의지 퇴치에 앞장서야 될 UNAIDS가요, 뭐라고 했냐면요, 2006년도에 UN 회원국은 HIV, 에이즈 감염자의 인권을 위해서 다음을 합법화하라. 뭘? 낙태, 간통, 학문성교, 매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라고 다음 책자에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유니세프. 네, 유니세프에 보면은요, 2018년도에 나온 건데요. 온라인 사생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알아서 걔네들이 이렇게 자유를 줘라라고 하면서 부모나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라고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정부나 부모에 의한 불균형한 모니터링, 그리고 불필요하게 엄격한 절제, 그리고 부당한 제한. 네, 부모가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당하고 엄격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약 없이 자유롭고 자신 있게 해야 된다,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놓고 음란물을 보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니세프 또 다른 2016년에서 보면은 역시 부모의 동의 없이 비밀 의료나 상담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합의된 성행위는 범죄화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니세프가 파고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기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실제 학부모 단체들이 유니세프 앞에 가서 당신네들 좀 포르노 조장하냐 하면서 지금 굉장히 우리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큰 기독교 학부모 단체입니다. 패밀리 워치 인터내셔널 20년 넘게 99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실제 이들은 유엔에 실제 들어가서요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들어가서 총회 혹시라도 그런 용어들 다양한 가족 혹시 재생산권 용어 들어가면요 그거 다 집어내고 이거는 합의된 용어가 아니다. 어느 합의된 국제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빼라. 그래서 아주 일일이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죠. 교과서만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이게 뿌리가 지금 결국 다 국제 그런 대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엔 인구 기금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산하 제한 할 때 6, 70년대에 우리나라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90% 이상의 재정을 지원한 유엔 기구입니다. 네, 유엔 인구 기금에서는요 2021년 작년에 다음과 같은 책을 냈어요. My body is my own. 내 몸은 나의 것. 그래서 미성년자 대놓고 미성년자의 성과 재생산의 선택은 인권이다. 그리고 2번 미성년자에게 방해 없이 낙태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3번 LGBT 이미 LGBT 된 애들을 전환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걔네들의 고문과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자유를 침해하니까 전환치료 굳이 해주지 말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전에 막으라는 거죠. 그리고 4번 자발적 매춘은 신체적 자유의 일환으로서 합법화돼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잘 아는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2009년 판이 너무나도 외설적이었지 않습니까? 뭐 자위니, 뭐 성적 쾌락, 뭐 흥분, 질, 윤활, 음경, 오르가즘 이런 용어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와서 많은 회원국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2018년도 개정안인데 용어만 살짝 순환됐지. 보시면 5에서 8세 자위라는 단어만 빠졌지 성행위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요. 9에서 12세 보면은요 성적 접촉을 통한 쾌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위 용어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앞에 보시면 유아, 아동, 청소년 기회 자위를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용어만 위치만 바꿔놓은 거죠. 네, 그리고 15에서 18은 이제 성행위는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의도 가르칩니다. 네. 5세에서 8세에게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질 수 있을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5세부터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12에서 15는 성적 지향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옵니다. 뭐 생적 지향과 상관없이 알아서 이제 즐겨라. 그리고 15에서 18은 합의된 성관계는 건강에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대놓고 이제 동성애 차별을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대놓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도 2013년도에 이제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는데 이거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협약을 맺은 회원국이기 때문에 논평을 계속 받으면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거 뭔가 이행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서 보시면 아동의 건강권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성과 재생산의 자유.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비밀 이해하도록 보장해라. 낙태나 성행위를. 이제 그게 2013년도에 이미 나왔고요. 청소년 대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성적 지향, 정체성 또는 간성을 차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해라. 대놓고 차별금지법 채택하라고 나오고 낙태 합법화하라고 나오고요. 또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하라. 이제 그것들이 모든 문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여러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게 그동안 있는 120개의 연구 결과, 성교육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다 합해서 이제 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0편을 모았는데 세이프 섹스 교육이 120편 중에 103편이고요. 절제 교육 그게 이제 17편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진짜 그 세이프 섹스 교육이 효과 있었나, 절제 교육이 효과 있었나 봤더니
세이프 섹스 교육에 효과가 있었다. 효과라는 것은 성병이 예방이 됐고 임신이 예방이 됐고 피임이 콘돔 사용이 증가됐고 이제 등등 그런 효과가 정말 실제 있었는지 봤더니 103편 중에 6편만 효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 교육은 오히려 17편 중에 7편이나 절제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 면에서 훨씬 절제 교육이 훨씬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부작용은 뭐냐? 이 교육을 시켰더니 오히려 더 즐기고 더 임신, 낙태가 더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16편이나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교육의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 절제 교육은 부작용 한 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저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25개국 이제 성교육 현황을 국제가족계획연맹 낙태 최대 기구이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봤더니 유럽 25개국 중에 20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학부모들이 성교육에 반대를 하고 있고 강렬히 반대하는 국가가 12나라고요. 찬성하는 국가는 딱 북유럽 몇 개국밖에 없다라고 자체적인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하는 국가들이 이제 카톨릭 국가는 거의 다 저항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교회 중심, 학부모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 이들의 저항이 실제 법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실제 이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있고 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방법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아시듯이 미국이 올해 정말 순식간에 저 젠더 교육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주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플로리다에서 3월 달에 이게 돈세이 개입법, 학부모 권리 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막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법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이제 동성애 교육을 초등학교 때는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만 이제 하는 데가 있고요. 도서관에 성교육 관련된 도서를 비치시키지 말라. 이제 그런 법들도 있고 무조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골지입니다. 그 법들을 보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요. 제가 이제 책에도 써놨지만 유럽의 어젠다 유럽이라고 아주 조직적인 기업들과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여서 하는 아주 초국가적인 저항 그 단체가 있고 미국에서도 유엔을 상대로 하는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그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과서를 바꾸고 있고 법을 바꾸고 있고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과 연대를 해서 그럼 교과서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아주 기본 틀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바꾸는데 같이 이제 그들과 국제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세이프 섹스 중심의 교육은 무조건 우리가 폐기를 해야 되고요. 2009년도 교육과정을 봤더니요, 굉장히 절제 중심의 생명 존중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논문을 쓴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그 학자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2009년 그 이전의 교과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서 다시 가져와야 되겠구나라는 또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